자, 이번에 주신 질문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이지만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관한 사안이었어요. 상가 점포바닥 경계가 사라지고 없는 경우에 재건축 의뢰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상가 건물의 재건축 추진의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층마다 상가 점포가 30개씩 있었는데 초기부터 준공 그리고 영업 초기부터예요. 준공과 영업 초기부터 상가 점포 바닥 경계 없이 장사 영업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등기부상 호수 구분은 있는데 실제 가보면 그 해당 층이 백화점식으로 탁 터 있는 거예요. 터 있어서 거기에 매대가 올라가 있고 또 점포가 훨씬 더 많이 입점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등기부상에는 30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층이에요. 실제 영업은 50개 이상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터가지고 이 층을 운영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요. 이 업체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즉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은 전차인 되는 거죠. 여기 업체가 하나가 크게 통으로 임차인이 되어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식, 보통 이걸 임대 분양 방식이라 하는데요. 여기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임대 분양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고 구분 소유자들도 이걸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소, 위치가 좋은 그런 구분 소유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위치가 안 좋은 점포 같은 경우는 임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사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가지고 구분 소유자 개개인으로부터 이런 동의를 받아요. 임대차 동의를 받고 이 회사가 다시 전대 계약을 체결해서 입점 상인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점포가 30개이라 하더라도 30개 구애받을 필요 없이 전차인들을 뭐 30개 이상, 50개, 60개 이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전대차 계약에 따른 그 입점 상인들로부터 전대를 받고 이 중에서 일부를 구분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분양 방식, 이런 것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 분양을 해서 월 수익을 고정적으로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서 이런 임대 분양 방식이라 해가지고 월수가 보장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셨다가 이 임대 분양에 실패하고 투자금을 받은 업체는 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사건까지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일부의 예이고요. 이런 임대 분양 방식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계속 보시면 이 경우에 전체를 한 개의 공유물로 보고 구분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요? 층 전체를 한 개의 공유물로 보고, 이게 왜냐하면은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층 전체를 경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유물로 봐야 되는 것이지 30개의 구분 점포를 볼 수 없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30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각 구분 소유자 수, 만약에 30개 점포의 소유자가 다 다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30명이 되는 것이죠. 이 30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재건축 결의가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결의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게 이 재건축 결의가 아파트 같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이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게 재건축 결의입니다. 이런 재건축 결의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예요. 그리고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전체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결의라고 표현했잖아요.
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런 재건축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재건축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지분 전체 지분의 5분의 4 이상이 이러한 재건축 결의에 동의해야 되는 것이에요.